네, 앞에 이제 저희가 그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요즘 이제, 어, 뭐,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트, 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2015년에 출시가 됐고, 플러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두 개가 이제 뭐 개발의 환경이나 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또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트가 상당히 2021년을 기점으로는 관심도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의 활성화를 보면 플러트가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리액트 네이티브도 워낙 꾸준하게 이제 많이 어, 그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두 개의 이런 그 개발의 형태는 계속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플러트는 다트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차이도 있고요. 다트라는 언어가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보거나 사용되는 언어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플러트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어,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좀 익숙한 사용자라면 개발자라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더 이제 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개발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을 봤을 때도 두 개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 뭐 이제 각각의 어떤 개발 언어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나름대로 또 성능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플러트는 플러트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플러터는 요런 이제 그 언어적인 특성에 의해서 네이티브 플랫폼과 프레임워크 사이에 추가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변환이 필요치 않아서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뭐 런타임 중에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요런 부분들이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둘 다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을 이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OS나 iOS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엑스코드를 한다는 거는 두 개를 개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어떤 그 많이 걸리겠죠. 제약이 있을 거고 단기간에 내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OS나 iOS에 내가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크로스 플랫폼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네이티브 앱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디바이스적인 되게 이제 좋을 수 있지만 또 그런 환경의 제약사항들을 떻게 보면 크로스 플랫폼 좀 유연하게 이제 대체를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내놓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양쪽의 OS를 각각 네이티브로 개발한다고 하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 OS의 기반에 또 특화된 어떤 것들을 계속 제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크래스 플랫폼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iOS 기반의 엑스코드로 만들어진 형태를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로 이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크래스 플랫폼 기반으로 만드는 형태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테스트 자동화 이런 쪽에 또 플러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적용 사례로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 월마트,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다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했고 최근에 플러터 같은 경우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베이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부터 모든 그 OS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할 때도 이 서비스가 어느 버전부터 지원을 해줄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6.0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점차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에 버전들이 좀 이제 지원을 제약을 두거나 이제 하지 않게 되죠. 이동통신 뭐 앞에서 저희가 했던 이제 2G, 3G, 4G, 5G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앞에 있던 2G나 3G는 이제 지원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새로 나오는 뭐그 4G나 5G 쪽으로 좀 강화를 하려면 앞으로 나오는 6G를 강화하게 되면 이제 점차 이제 사용의 빈도가 낮은 쪽은 이제 지원을 약하게 하거나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이 서비스는 어느 그 API 레벨, 어느 그 안드로이드 OS 버전부터 지원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부터 이제 좀 최근이라고 좀 보고 이때부터 좀 관심을 보고 요 이제 코드명이 바뀐 안드로이드 10 Q 요 최근의 기능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부터 그렇게 이제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의 통합 지원을 해주게 됐고 뭐 6.0의 앱 권한 설정, 7.0의 이제 가상현실 지원이나 3D 게임, 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의 형태도 웹 기반이었다가 점점 이제 어, 스마트폰 환경으로 좀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PIP 기능, 배터리 이제 강화, 그 다음에 9.0에서는 이제 알림 기능으로 상당히 스마트폰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멀티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10에 오면 라이브 캡션, 그 다음에 뭐 알림과 대화하는 쪽, 그다음에 전원 메뉴, 스크롤 스트립 기능, 12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UI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사용자별로 이런 UI를 이제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자기만의 어떤 환경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이 좀 강화가 됐고, 최근 이제 13인 건데, 요런 이제 앱별로 어느 환경을 이제 다르게 설정한다거나, 테마 앱,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전이 쭉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이제 3분기에는 안드로이드 이제 14를 이제 아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매해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좀 참고 이제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적용되는 시점이나 이제 공개를 해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시스템 UI, 다크 모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화면에 대한 색상에 대한 선택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10.0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라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으로 페더레이트 러닝 연합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이제 학습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주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태스킹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안드로이드 10에서는 라이브 캡션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캡션이고,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재생할 때 이 콘텐츠의 자막을 실시간으로 이제 달아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이제 동영상 서비스 앱이나 뭐 스카이프에서 일단 화상 채팅 앱 이런 거 할 때 화면 상단에 자막이 생성돼서 청각 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을 더한 거는 이제 좀 어떤 좋은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드로이드 11 같은 경우는 화면을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기능, 녹화 기능, 이것도 상당히 그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스크린샷을 찍거나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쉽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스크린샷도 있고, 화면 녹화 기능이 다양한 이제 휴대폰에서의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앱의 상단에 알림 목록들이 이제 쭉 보여서 그런 걸 쉽게 빠르게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요런 걸 이제 환경 설정에서 내가 버블로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 메뉴가 전원만 끄는 게 아니고 요 이제 그 앱 카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할 수 있게 11에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2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됐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투명성과 권한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또 알림 창에 대한 얘기도 있고, 더블 탭 기능도 있고, 또 한 손으로 이제 스마트폰은 뭐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손으로 여러 가지 키 조작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을 또 이제 가져가게 됐고, 얼굴 인식 자동 회전, 이제 얼굴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다양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좀 이제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3 최근에 이제 가장 나온 업데이트된 기능이고 요건 이제 디바이스 테마에 따라 요런 이제 아이콘의 테마도 이제 바꿀 수 있고 그 퀵 세팅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뭐 앱을 이제 종료하지 않아도 이런 이제 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또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어바이 와이파이 디바이스라고 해서 요 권한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면 주변의 와이파이 기기에 액세스하는데 이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앱마다 언어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작성할 때 좀 편리성을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작성한 거 외에도 이제 손전등, 빠르게 이제 손전등 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클립보드, 대부분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여넣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쓰죠, 텍스트. 여기서도 이제 기능이 좀 강화가 됐고, 진동, 보면 이제 올리는 이제 울리게 하는 이런 진동에 대한 설정 부분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된 앱만 모아서 보는 그리고 이제 메뉴도 있어서 내가 어떤 지금 활성화된 앱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QR 스캐너, 이런 좀 더 이제 편리성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요. QR 스캔
그 QR 코드를 스캔하는 쪽, 이것도 이제 기능이 좀 강화됐다고, 편리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제 와이파이 쪽이나 뭐 이런 이제 디바이스와 연결할 때 이런 이제 기기 제어 하는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 그 잠금 화면에서 시계의 어떤 크기 조정 뭐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게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면 모드일 때 뭐 취침 시간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집중 시간 모드로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집중 모드에 맞는 이제 좀 그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별로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할 때도 각각의 이제 버전별로 이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려면 API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앞부분은 어, 가장 뭐 모바일 앱 이러면 OS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안드로이드 OS, iOS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런 OS 기반의 스마트폰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 때 앞으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다양한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좀 더 이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저희는 가지고 할 거지만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좀 더 이제 중점을 가져가는 안드로이드 OS는 버전별로의 어떤 기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